어? 아니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30개 이상이나 분양을 받아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내가 한두 개 받았던 것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주택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바이블 부동산 바부TV입니다. 요즘 부동산계에서 생활용 숙박시설 이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요. 생활용 숙박시설이 진짜 무엇인지, 생활용 숙박시설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지, 네, 오늘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생활용 숙박시설이란 말 그대로 생활도 하는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생활을 하는 우리의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그런 공간, 그리고 숙박시설, 이제 호텔이나 리조트나 콘도처럼 내가 하루 또는 장기적으로 묵을 수 있는 곳이다. 쉽게 말해서 오피스텔의 장점, 그리고 아파트의 장점, 호텔의 장점을 섞어 놓은 상품이다. 이렇게 이제 쉽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는데요. 예전에 콘도 회원권이라든지 리조트 회원권을 분양받아봤자 개별적으로 소유를 할 수 없는, 그러니까 개별 등기가 안 되는 상품이었는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은 개별 등기도 되고 또 개인 간의 거래들도 가능한 상품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인기가 좀 치솟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오늘 준비한 건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들어는 봤지만 왜 인기가 많은지 그 인기 요인을 한번 꼽아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인기 요인의 첫 번째로는 이 세금 혜택입니다. 세금 무규제. 뭐 이런 이제 광고를 좀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요. 말 그대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는 해당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매 제한이 없다는 거겠죠. 이 전매 제한이 없다 보니까 내가 팔고 싶을 때 개인 간의 거래, 또 다수와의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이겠죠. 분양권을 갖고 있을 때도 사실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분양해서 취득을 해서 등기 이후에도 가능하다라는 점,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또 세 번째로는 청약통장과 무관한 상품이다. 내가 아파트나 주택에 대해서 내가 청약으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내가 생활용 숙박시설 분양받아 놓은 게 있는데 이로 인해서 나한테 불이익이 없을까? 라는 걱정도 안 하셔도 됩니다. 청약통장하고는 당연히 무관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로는 주택 대출 규제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LTV에 이제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주택이 아니니까요. 다섯 번째 마지막은 도심이나 이 상업지구에 생활용 숙박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점에서 생활용 숙박시설이 좀 인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요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생활용 숙박시설이 받고 있는 이 법의 규제, 그리고 바뀐 규제들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처음 나왔을 때는 뭐 별다른 사실 규제가 없었어요. 분양받아서 뭐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불리고 오피스텔처럼 똑같이 살고 있고, 지금은 조금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전문가들은 다들 이야기하는 얘기지만, 사실 이제 이 앞에 또 앞전 김현미 국토부 장관 때 이제 이런, 당연히 숙박시설인데 그렇게 안 쓰고 있으면 개정을 해야겠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국토부에서는 후다다닥 이렇게 좀 맞는 것 같은 사실 그런 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2021년 1월 14일 날 이제 발표를 했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광고를 할 때 생활용 숙박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걸 반드시 명시하고 숙박업 등록이 필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기존에 받았던 생활용 숙박시설의 수분양자들도 앞으로는 주택으로 사용 못하게 행정지도를 할 테니 얼른 용도를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보면 1월 달에 이야기한 가장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첫 번째 이야기한 건 숙박업 등록을 그럼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하나를 내가 분양을 받았다고 하면 이게 숙박업 등록이 가능할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국토부 질의응답을 했더니 국토부에서 온 답변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30호실 이상 분양을 받은 자들에게는 숙박업 등록을 허가한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요. 아니 숙박업 등록을 해야 되는데 내가 30개 이상이나 분양을 받아야 숙박업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기존에 내가 한두 개 받았던 것들은 결국에는 앞으로
주택이 돼버릴 수도 있겠네? 라는 이런 어마무시한 이런 생각이 들어버리니까 얼마 전에 이제 뉴스에 부산 LCT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었습니다. 부산 LCT가 사실 생활형 숙박시설이 거의 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잠실 롯데타워, 시그니엘 타워라고 하죠. 잠실 시그니엘의 절반 이상도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기존에 분양받았던 이 수분양자분들이 굉장히 피해가 커서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글에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제 이런 법령에도 사실 추가적인 조언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쉽다. 그래서 현재 생활형 숙박시설 이 분양받은 수분양자분들은 너무나 이제 가슴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이제 좀 전해드리는 건데, 그러면 이 장점과 단점 사이에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니? 라고 질문이 당연히 나오겠죠. 이 사실 이번에 법이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숙박업 등록을 당연히 한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가? 그럼 난 숙박업 등록으로 해서 내가 환급받은 부가세도 안 내야지 라고 이야기도 하실 수 있겠지만, 엄연히 따지면 30개 이상의 호실을 소유해야만 사실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고 하니 그 또한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만약에 30개 호실 이상을 내가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는 회사, 이 전문적인 회사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게 바로 생활형 숙박시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저의 오늘의 핵심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30개 호실을 운영을 하려면 운영사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개인이 하기에는 힘듭니다. 자, 왜냐면 숙박시설이라고 하는 건 공중위생관리법을 따라간다라는 건데, 우리 호텔이라든지 리조트라든지 모텔들도요, 이 받고 있는 규제가 있습니다. 자, 수건은 몇 장을 비치를 해야 되며, 일회용품, 위생용품은 어떻게 비치를 해야 하고, 어디에 소화기 또는 소화전이 달려 있어야 되면, 이러한 공중위생관리법, 건축법 등을 이제 규제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개인이 운영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떠오르고 있는 게, 이 운영사를 대신 해주는 업체들이 이제 몇 개 생겨났습니다. 이 위탁 운영 업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아닌 당연히 법인 이상이겠죠. 그런 사업체들이 들어와서 전문적으로 여기를, 이 건물 또는 30개 이상의 호실들을 운영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 법적으로도, 그리고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뭐냐면, 운영사가 있다고 말은 하지만 그냥 숙박에 대한 정보만 올려준다라든지 이런 대행만 하는 업체하고는 수분양자분들이 피해를 보실 확률도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성 있는 회사하고 정확하게 계약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분양받는 시점에서 그 계약도 같이 하셔야만 안전하게 생활형 숙박시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왜냐면 분양을 받을 때는 앞으로 이제 운영사가 생겨날 겁니다. 사실 누구나 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막상 그렇게 해서 입주가 될 때쯤에 혹여라도, 물론 그분들 사업장에도 당연히 위탁사들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그렇지만 일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모를 때가 훨씬 사실 많기 때문에, 위탁사가 미리 정해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수분양자분들이 반드시 등기 치실 때 피해를 보실 확률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물건에 대해서 분양을 받을 때 위탁 회사하고도 같이 동시에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하셔야 제일 수분양자분들에게 피해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수익률도 조금 더 높고 현명한 투자처가 어딘지에 대해서 더 좋은 소식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보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